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게임 섹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선 간단한 용어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으로 분류해봤는데요. 이것은 플레이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모두가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아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되어 현재는 가장 큰 메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C게임은 전통적으로 PC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을 의미하면서 현재는 스팀 그리고 에픽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 혹은 각 게임사의 자체 엔진으로 구동하는 게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와 같은 별도 콘솔 기기를 통해 플레이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인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을 나누는 것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분류합니다. 다음으로는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해석하면 게임의 유통 및 배급, 마케팅,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은 또 퍼블리셔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개발사랑 별개로 개발은 별도로 진행하는 개발사를 두고 이를 유통 및 배급하는 또 마케팅까지 해주는 대행사 성향을 띠는 기업이 퍼블리셔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퍼블리싱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한 기본 용어들인데요.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다중 사용자 접속 RPG 게임을 우리는 MMORPG 게임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P라는 개념은 지불 유저 1인당 한 달 결제 평균액으로 부분 유료 게임의 수익 지표를 활용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브컬처는 현재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인데 3D 캐릭터 렌더링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용어를 들어봤으니 이제는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사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게임은 초기에 6만원 혹은 4만원 이렇게 일회성으로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의미하고 보통 콘솔 게임들에 많이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피해 거짓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게임들이 패키지 게임에 해당했습니다. 월 정액제 게임은 요즘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 매달 요금을 지불해야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의미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파이널 판타지 40와 같은 게임들이 현재는 이러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챠, 확률성 아이템은 현재 많은 게임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캐릭터 장비 뽑기, 수집형 RPG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실 요즘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에서도 대부분 이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신, 승리의 여신 니케와 같은 게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5년 2월 28일 출시 예정인 패키지 게임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패키지 게임에 해당하고 가챠 확률성 아이템 예시로는 국내 시프트업의 게임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확률성 아이템 확률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BM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확정 아이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확률성 아이템, 가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확정 가격으로 아이템을 즉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가챠와 혼합되어 사용되는 BM으로 예를 들어 스킨 구매에 3만원 혹은 6만원 확정가를 주고 고객은 확정된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패스 아이템도 요즘 모바일 게임에서는 많이 채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배틀 패스, 주간 패스 이런 패스 상품을 구매한 유저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일종의 주간, 월간 정액제와 같은 시스템인데요. 현재는 배틀그라운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상형 광고 제거 상품입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광고 시창으로 보상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를 보면 아이템을 주는 형태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를 보기 싫을 경우 월간 3,300원에서 9,900원 정도 되는 월정액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제거한다 라는 개념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는 현재 방치형 RPG 게임들에서 유의미한 비즈니스 모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유통 과정 내 이익 배분이 굉장히 복잡한 경향이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플랫폼 그리고 퍼블리셔
개발사라는 개념을 나눠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렸던 PC, 모바일, 콘솔 모두 다 해당하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모바일은 우선 구글 앱스토어, 그리고 PC는 스팀, 그리고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게임을 본인들의 채널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총 매출에서 30% 수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개념은 바로 퍼블리셔인데요. 이렇게 스팀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이를 유통 배급해주고 마케팅을 해주는 퍼블리셔가 플랫폼으로 나눠준 30%를 제한, 나머지를 절반을 가져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발사가 가져가고요. 다만 해당 요율은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관계에 따라 협상을 통해 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셔가 40%, 그리고 개발사가 28%, 이렇게 퍼블리셔가 조금 더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PC 콘솔 같은 경우는 개발사가 42%, 퍼블리셔가 28%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사별로 어떻게 매출이 나눠지고 비용이 구성되고 그리고 이익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로부터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유는 같은 게임사라 하더라도 퍼블리싱 비율이 높거나 혹은 자체 개발 비율이 높거나에 따라서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익률이 달라 보여서 투자자들한테 혼돈을 주기 때문인데요. 퍼블리싱을 많이 할 경우 예를 들어 모두 총 매출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건비, 마케팅 인력 포함되고요. 플랫폼 수수료 인식하고 당연히 영업이익은 낮습니다. 좌측을 보면 표로 설명드릴 텐데요. 플랫폼에 30% 정도 수수료를 아까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개발사에게도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일률적인 예시를 위한 숫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발사에 대부분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남은 분에서 이제 인건비, 마케팅비를 제하고 영업이익을 수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단순 퍼블리셔가 아니라 자체 개발 그리고 자체 퍼블리싱까지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되지만 결국에 개발사에게 줬던 개발분의 인건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마케팅비에 단순 마케팅 인력뿐만 아니라 개발 마케팅 인력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비, 플랫폼 수수료도 역시 인식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 비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의 편차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라고 하면, 보통 자체 개발, 자체 퍼블리싱을 하는 경우에 게임사가 단독으로 이렇게만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여기에 또 외부 퍼블리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 개발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익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체 개발 비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체 개발만을 택하고 그리고 모든 퍼블리싱은 외주로 준 형태를 알아볼 텐데요. 이런 경우 외부가 퍼블리싱을 하고 이렇게 개발사로 나눠주는 이 35% 분만을 순매출로 자체 개발사를 인식하기 때문에 매출의 총액은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게임이 발생시킨 총 매출은 더 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형태의 대표적인 게임사가 국내에는 넥슨 게임즈가 있고 최근에 상장한 시프트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 바로 매출은 좀 과소 계상될 수 있지만 인건비만,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개발비만 비용을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70% 이상을 육박하게 되었고, 비상장이지만 던전앤파인터를 개발한 네오플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해 이익률이 90% 이상도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사들을 구분해서 볼 때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게임사의 구조적인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정확히는 구조적인 형태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디가 더 좋다라는 순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까지는 이렇게 게임사들의 용어 그리고 BM, 수익 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은 현재 글로벌 국내 게임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